개인연금, IRP, 연금저축의 이해와 활용 방법. 적립 IRP, 연금저축, ISA, 중개형의 상황별 선택의 이유. 개인연금을 활용한 절세 전략과 예시, 세액공제, 과세이연, 분리과세. 종합소득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커질수록 개인연금의 과세이연 효과가 더 커진다.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효과가 대단히 크지만 인출에 있어 제한을 받는 단점이 발생한다. 2025년 11월 행복한 금융투자 1.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요. 개인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가입해 노후를 대비하는 금융상품이다.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해 은퇴 후 정기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한다. 개인연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과 연금저축, 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저축에는 증권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 은행에 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별도의 비과세 조건이 있다. 개인연금 납입의 경우에 연간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의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개인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55세 전까지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상에서 10년 이상 분할해서 연금으로 나눠서 수령한다. 2. 개인연금의 재원, 납입자금의 성격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진다. 1. 개인연금 자기적립, 자기가 납입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소득에 따라서 16.5%에서 13.2%를 받고 최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2. ISA의 계좌 자산 전액까지 개인연금에 이전할 수 있고 납입금 중 3,000만원까지의 10%인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다. 1주택자 고령가구 다운사이징 차액의 개인연금 추가 납입을 1억 원까지 할 수 있다. 3. 개인연금의 종류. 개인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자금의 성격에 따른 분류, 퇴직 IRP, 퇴직금, 퇴직연금. 적립 IRP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부분, 세액공제 미신청 부분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금융회사별로, 연금저축신탁, 은행,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연금저축보험, 보험사로 나눠볼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 다시 세액공제를 신청한 부분과 신청하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월적립식 연금보험, 일시납 연금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의 종류가 있다. 4. 금융회사 형태별 IRP.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각 금융기관의 형태에 따라 수수료, 상품 구성 수익률의 차이가 있다. 은행에 가입하면 예금 펀드 중심으로 운용되고 수익률은 2%에서 7% 수준이며 원리금 상품이 예금성 자산은 가능하고 관리가 편하고 은행의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운용한다. 증권사에 가입하면 예금, 적금, ETF, 펀드, 채권 등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고 기대 수익률도 다양하다.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다. 주로 본인이 운용하기 때문에 본인의 운용 실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매매가 편리하다. 보험사에 가입하는 경우에 일반 보험형 IRP나 변액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기대 수익률은 1%에서 4% 정도로 낮다. 사업비 선차감, 중도해지 수수료 등 수수료가 높다. 장기 보장이 가능하고 보험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관리가 불편하다. 5. 투입자금의 종류별. IRP, 연금저축의 인출 순서. IRP에서 퇴직금,
퇴직연금, 자기의 적립금에 따라서 세금 적용이 달라진다. 편의상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경우 퇴직 IRP라고 하자. 자기가 납입하는 경우 적립 IRP라고 하겠다. 이 둘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고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다. 적립 IRP에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퇴직금, 퇴직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계좌는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관리에 편하다. 적립 IRP는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와 받지 않은 계좌를 분리하는 것이 중도해지 등 관리에 편하고 연금 수령 금액을 조정하는 계획을 하기 편하다. IRP 인출 시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는 1. 세액공제 미적용 원금부터 인출된다. 2. 퇴직금 원금 3.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이 인출된다. 계좌를 구분하지 않으면 연금 전환 시에 이 순서대로 자동으로 인출되게 된다. 인출 순서 1. 세액공제 미적용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은 연금소득세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 인출 순서 2.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입금된 경우는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대상이다. 분할 인출 시 10년 이내는 퇴직소득세 3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11년 이상은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출 순서 3번은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계좌 운용 수익이다.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를 연령대별로 5.5%에서 3.3%를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세 계산 대상이다.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계좌 운용 사례,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 적립금 연간 900만 원을 모두 한 계좌로 통합 운용한 예시. 퇴직연금은 20년간 근무한 DC형으로 1억 원을 IRP로 납입하였다. 이 IRP 계좌에 45세부터 10년간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납입금의 13.2%에서 16.5%를 연말정산 시에 수령했다. 이 계좌의 납입원금은 9천만 원이고 수익률은 연평균 4%였다면 55세 초의 금액은 1억 805만 원이다. 15년간 연간 1,744만 원을 수령하였다. 주의 퇴직금이 먼저 인출되지만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수익금이 인출될 때 연금소득액 1,500만 원 제한에 걸려서 종합과세에 합산될 수 있다. 퇴직 IRP와 적립 IRP로 구분해서 15년간 각각 나눠받으면 개인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퇴직 IRP는 따로 세금을 매기고 연금소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6. 금융회사 형태별 연금저축.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주로 가입한다. 예금, 펀드 중심으로 은행이 운용한다. 예금자 보호가 회사별로 1억 원까지 가능하다. 기대 수익률은 2%에서 5% 수준이고 운용보수가 0.5%이다. 은행이 투자자 선택에 따라서 운용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낮다. 원금 보장을 중시하는 투자자나 관리가 편한 것을 선호하는 투자자에 적합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하고 펀드, ETF, 리츠 등 투자 상품을 투자자가 직접 운용한다. 실적에 따른 상품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 기대 수익률이 다양하고 수수료가 낮고 상품 변경이 쉽다. 적극적인 투자자에 적합하고 투자자 운용 실력에 영향을 많이 받고 관리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하고 공시이율 또는 확정금리형으로 보험사가 상품을 운용한다. 예금자 보호는 은행과 동일하게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낮고 보험사가 설계한 상품으로 유연성이 떨어지고 해지 시에 손실이 가능하다. 확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다. 7.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서 세제 비적격 연금으로 불린다. 종류별 비과세 조건이 다르다. 일시납형, 월적립식, 종신형의 종류가 있다. 8. IRP와 연금저축펀드의 비교. 개인연금 가입과 계획 관련.
가입 목적은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동일하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주로 가입한다. 가입 자격은 IRP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기타 만 19세 이상이고 연금저축펀드는 만 18세 이상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가입을 둘 다 증권사에 한 경우. 운용 대상은 IRP는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하고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ETF, 리츠에 운용할 수 있다. 운용 주체는 둘 다 가입자 본인이다. 위험자산 비율은 IRP는 70%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연금저축펀드는 제한이 없다. 연금 수령 방법은 둘 다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상에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한다. 과세이연은 둘 다 적용되고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IRP는 연간 900만원,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이고 이 둘을 합쳐서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둘 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이다. 개인연금 납입과 인출 방법, 예금자 보호. 개인연금의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 IRP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 납입은 ISA 계좌 자금의 이전, 1주택 고령 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중 1억 원까지. 연금 수령은 적립 IRP와 연금저축 동일하게 5년 이상 납입 55세 이상 10년 이상 분할 수령. 퇴직 IRP는 55세 이상일 때 일시금 또는 수시 인출로 분류과세된다. 계좌 관리 방법은 퇴직 IRP,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연금과 받지 않은 IRP, 연금저축을 계좌 분리관리. 예금자 보호는 퇴직 IRP는 금융기관별로 1억 원까지 예금성 자산의 한해 보호. 연금저축펀드의 실적배당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지만 은행과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은 예금성 자산에 대해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다. 개인연금은 계좌의 수에 제한이 없다. 개인연금 중도인출 및 해지, 담보대출. 적립 IRP는 중도인출이 제한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부과. 적립 IRP 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기타소득세 16.5% 부과. 퇴직 IRP는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연령에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고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은 중도인출 혹은 해지 시에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연금저축펀드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중도인출은 세금 감면. 적립 IRP는 55세 이상인 경우 연금저축 전환 가능. 퇴직 IRP는 이전 불가능. 연금저축은 IRP로 이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IRP는 대출도 제한된다. 그러나 퇴직 IRP는 저리의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평가액의 50%에서 60%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자율이 연 5% 수준으로 높다. 개인연금, 연금 수령 시 세금. 퇴직 IRP는 분류과세 대상으로 인출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 감액. 적립 IRP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비과세,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대상이다. 퇴직 IRP의 분할 수령은 개인 연금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적립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연령별로 부과되지만 개인 연금소득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1,500만 원과 초과분 모두 종합과세에 합산하거나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은 퇴직 IRP는 수령연수에 따라서 10년 이하는 30% 감면하고 11년 이상은 40% 감면한다. 적립 IRP와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율이 연령에 따라서 부과된다.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된다. 9.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이유. 1. 개인연금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이다.
2. 개인연금에 납입한 돈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1,800만 원이다. 3. 개인연금은 운용 중에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과세이연을 해주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있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4. 운용 중에 세금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5.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저축은 언제든 인출 가능하고 IRP는 55세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월 100만 원, 월 200만 원,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이용할 수 있다. 6. 퇴직 IRP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연금소득세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고 추가적으로 장기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7. ISA 계좌 자금은 전부 개인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고 이전 자금 중 3천만 원까지의 10%인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8. 개인연금 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계좌 수익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연간 1,500만 원까지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연금소득세에 적용을 받는다. 이때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1,500만 원과 초과금 모두 종합과세에 합산되거나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9.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이 다른 소득도 많으면 매우 높은 세금 부담을 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으로는 개인연금과 ISA, 비과세 종합저축 등이 있다. 10위의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 조건 유지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유리해지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 건강보험 계산 시 지역가입자는 계산에 포함되는 금융소득 1천만 원 미만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지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과 초과액 모두 반영된다. 직장가입자는 계산에 포함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 초과분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 금융소득 1천만 원 이상 또는 총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사례, 장기간 분할 인출을 과세이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경우 1.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15년간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고 수익률이 4%인 경우에 연간 1,500만 원을 17년 이상 수령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이나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서 받을 수 있다. 2.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을 15년간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고 수익률이 4%인 경우에 연간 1,500만 원을 17년 이상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원금 인출은 비과세이고 금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인출액을 조절할 수 있다. 3. 60세 때 1억 원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원천으로 하는 IRP를 60세부터 15년간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인출 연차에 따라 감면받고 약 1,348만 7천 원을 연간 수령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할 때도 55세부터 매년 초에 일부 인출하면 인출 회차를 늘려서 퇴직소득세 감면 비율을 조기에 늘릴 수 있다. 4. 위의 1, 2, 3의 월간 수령액을 합치면 월 360만 원이 된다. 5.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월 수입이 460만 원이 된다. 6. 30년간 분할해서 수령하는 계획으로 바꾸면 대략 월 1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월 280만 원이다. 주의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해서 수령액이 오른다. 하지만 개인연금의 수령은 명목이므로 실질적인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기간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다. 7.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30년간 월 280만 원을 받는 계획은 소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70세 이후에 이를 보충할 ISA를 되도록 일찍 가입해서 운용해서 수익금을 늘리는 것이 좋다. 8. 월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증권사 위탁계좌를 이용해서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있는 금융투자 교육과 훈련을 운용 전에 하는 것을 권한다. 12. 퇴직금, 퇴직연금의 활용.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낮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소득 공백기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짧은 기간 높은 보수로 인해 퇴직소득세율이 높고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을 감면받기 위해서 장기간 분할해서 수령할 수 있다. 이 표는 총급여 근속연수별 퇴직세율 추정치이다. 이 자료는 스마트 GPT-5를 사용한 것으로 불확실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다시 상담하는 것이 좋다. 20년에서 30년간 근무한 경우는 대략 2에서 5% 수준의 퇴직소득세에 적용을 받고 이때는 특별히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필요성은 낮다. 11.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경우의 개인연금의 활용. 소득이나 자산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연금의 과세이연과 분리과세이다. 금융자산 6억 원 이상 총 자산이 15억 원 정도인 개인이 앞으로도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금융자산이 늘어날 경우에는 개인연금과 ISA 등 해당 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이연과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ISA는 매년 초 2천만 원의 한도가 누적적으로 늘어서 4년 경과 후에는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개인연금 1년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다. 이 중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연금저축의 한도는 600만 원이다. ISA는 1인 1계좌이지만 이 계좌의 자금 전부는 개인연금에 이전할 수 있고 운용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4에서 5년마다 1억 원 이상을 납입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ISA를 해지하고 재가입을 할 경우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과 ISA를 4에서 5년마다 재가입하는 것을 활용하면 개인연금으로 금융자산을 1년간 약 4천만 원을 옮길 수 있다. 2. 금융자산이 5억 원이고 총급여가 1억 원. 앞으로 소득기간은 15년인 사람은 개인연금으로 연간 1,800만 원을 넣을 수 있고 5년마다 ISA 원금 1억 원과 운용수익금을 개인연금에 넣을 수 있다. 총급여 중에 2천만 원을 저축한다. 15년간 약 4천만 원을 개인연금에 납입하면 개인연금의 총 원금은 6억 원이 된다. 개인연금의 납입원금은 약 6억 원, 그 외의 금융자산은 대략 원금 2억 원 플러스 수익금이 된다. 12. 개인연금의 최대 사이즈. 1. 퇴직금, 퇴직연금의 IRP 5천만 원에서 3억 원. 2. 세액공제를 받는 IRP, 연간 900만 원 20년 납입. 3.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저축, 연간 900만 원 20년 납입. 4. 3년마다 ISA에서 이전된 자금을 연금저축에 납입, 연간 2천만 원 15년 납입. 5. 60세의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연금저축에 1억 원 납입. 위에 1, 2, 3, 4, 5를 합치면 최대 납입원금은 총계 10억 6천만 원. 13. IRP, 연금저축, ISA의 선택. 주식 투자 수익률이 7% 이상인 경우에는 ISA, 중개형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자금을 중도 인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연금저축, ISA를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전략적인 자산 배분을 하기에는 IRP가 연금저축보다 유리하다. 개인연금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55세 이상에서 10년 이상 분할 인출해야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저율의 연금소득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55세 이상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부분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에 있어서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ISA는 중도인출한 원금은 다시 납입하지 못한다. 해지 시 또는 연금 전환 시의 세금 계산. ISA는 원금이나 비과세 수익, 주식과 채권의 매매 차익에 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은 원금과 수익금 모두 연금 수령 시에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매긴다. 수익률이 높고 긴 기간의 운영은 ISA보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이 불리할 수 있다. 예시, ISA, 중개형의 수익률이 6%이고 비과세 소득인 주식 매매 차익이 4%면 세금 계산 대상인 2%에 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원금이 9천만 원 20년 운용의 경우에 만기금액 2억 8,864만 원 중에 6,288만 원의 비과세 한도 적용 후 5,888만 원의 9.9%에 대해 세금을 내니까 582만 원의 세금을 낸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은 9천만 원, 10년 적립, 2,485만 원에서 1,188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5%의 수익이 나는 경우에 원금과 수익금 모두에 관해서 연금 수령 시에 5.5에서 3.3%의 연금소득세를 내어야 한다. 20년 후 계좌금액이 2억 3,879만 원에 4.4%의 세금을 내는 경우에 1,050만 원의 세금을 낸다. 아직도 개인연금의 절세 효과가 더 크다. 하지만 기간이 더 길어지고 수익률이 높은 경우에는 ISA가 더 유리해질 수 있다. ISA, 중개형을 70세 이후에 가장 늦게 인출해야 되는 이유이다. 14. 운용 대상, 자산의 특성과 유의할 점. 예금, RP, C&MF ETF, 단기 채권 ETF의 적정 운용기간은 주로 1년 이내 수익률 기대는 2에서 5%. 중장기 채권 3년에서 30년은 기대 수익률이 4에서 12%. 이자율이 장기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간이 긴 채권을 기간 분할 매수. 배당형 주식, 일반 주식은 5년 주기 7에서 8% 수익률이지만 개인연금에서는 운용할 수 없고 ISA, 중개형에서 운용할 수 있다. 주식형 펀드는 5년 이상 운용, 5에서 8% 수익률 기대. 주식형 ETF는 5년 미만 운용 2에서 8% 수익률 기대.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는 5년 이하 운용 5에서 10% 수익률 기대. 원화자산 리스크를 낮춰주고 투자 수익률이 높은 대상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에서 배당을 원천 징수하여 절세 효과는 낮다. 국내 상장 기타 ETF는 일반 계좌로 운용할 경우에 세금을 높게 낼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에서 운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파생결합 ETF는 5년 이내로 운용하고 수익률은 다양하다. 높은 수익률을 낼 기회는 있지만 손실 위험이 크고 이해하기 어렵다. 리츠는 5년 이하 운용에 3에서 8%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분배금이 높기 때문에 개인 연금 계좌 운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효과가 크다. 주식은 5년 정도가 주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상승하거나 중기간 시장이 저평가된 기간에 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자산을 그렇지 않은 기간에 투자한다. 시장을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을 투자하고 매년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를 주식형 자산으로 바꾼다. 이는 일반 계좌에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장기 채권은 중장기 수익률을 일정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 평균 이자율보다 높은 시기에 적절하게 매년 일정 부분을 투자할 수 있다.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5. 개인연금의 종류를 각기 다른 계좌로 운용. 1. 퇴직 IRP. 2의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 개인연금을 적절한 기간별로 나눈다. 2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IRP, 연금저축, 이때 유동성이 중요하면 연금저축으로 한다. 은퇴 후 생활비 설계. 1의 퇴직연금.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100만원에서 150만원. 3. 개인연금의 연금전환, 연간 1,500만원 이하 수령. 4.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로 월 100만원 수준, 200만원 수준, 300만원 수준, 500만원 수준을 만들 수 있다. 16. 20대에서 45세까지의 개인연금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자산이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중도인출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은 55세 이상에서 10년 분할 인출해야 불이익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금의 필요는 주택의 구입이나 확장 이전, 자녀의 학자금, 자녀의 주거 마련 지원 등이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중도인출을 납입원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 20대에서 45세에서도 개인연금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이 6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자산이 4억 원 이상으로서 매년 2천만 원 이상 금융자산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계산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이 20억 원 정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조기에 개인연금과 ISA 계좌 자금의 개인연금 이전을 활용해서 최대한 개인연금을 키울 필요가 있다. 단,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은 ISA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18. 부부간 다른 성격으로 개인연금을 운용하는 경우의 장점. 주소득자는 ISA 재가입형 운용 후 개인연금으로 자금 이전, 배우자는 ISA 계속 운용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IRP와 연금저축을 분할 운용. 최부자는 10억 원의 금융자산과 연간 2억 원 정도의 세후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이고 60세 은퇴까지 10년 남아있다. 매년 6천만 원을 추가할 수 있다. 이를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면 결국 원금만 16억 원이 되는 금융자산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 최 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고 소득도 매우 높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세율은 35%를 적용받고 부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포함 도 약 8%가 적용된다. 최 씨의 총 부담은 금융소득의 약 43%이다. 부부간 증여가 10년에 6억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점을 활용하자. 배우자는 6억 원을 증여받아서 1억 원은 ISA에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IRP와 연금저축에 각각 2억 원씩 운용할 수 있다. 일반 계좌 1억 원. 본인은 개인연금 연간 1,800만 원과 4에서 5년에 한 번씩 1억 원을 납입한 ISA 계좌 자금을 전부 개인연금으로 이전하면 된다. 대략 연간 4천만 원씩 10년간 납입이므로 4억 원의 개인연금과 납입이 완료된 후에 ISA 계좌 1억 원, 합의원금 5억 원의 절세 계좌와 5억 원의 일반 계좌, 주식 계좌 등을 운용해서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19. 국민건강보험 고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 원과 초과액에 대해 약 8%의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새로 되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대해 보험료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약 8%의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추가로 부과된다. 20. 금융소득종합과세 고려. 과세 대상 이자 및 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과세 대상 금융자산의 크기가 7억 원 수준. 그리고 직전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ISA 등 절세상품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 21. 세제 비적격 연금, 보험사 상품에서 유의할 점. 보험사의 상품은 사업비를 포함하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중도해약 시 비용은 다른 금융사에 비해서 높다. 보험사의 확정이자 상품은 거치기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서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복리가 아닌 단리법으로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이자율이 높아 보이게 되어 선택에 있어서 착오를 할 수 있다. 개인연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개인으로 확정적인 수익이 필요한 경우 선택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에 관한 강의는 다음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클래스 행복한 금융투자 강사 류상혁